다음은 이제 도우님께서 네, 호스트 넘겨드렸고요. 렉처 6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. 네,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명호님 발표 엄청 잘 들었고요. 그 다음에 명호님 발표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가지고 사실 렉처 6는 살짝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. 개괄적인 랭귀지 모델에 대한 그런 설명과 그 다음에 아래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. 그래도 쉬어가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장단점과 이런 거를 비교를 잘 해주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들었던 수업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발표 순서는 첫 번째는 이제 랭귀지 모델이 뭔지, 그래서 대표적으로 N그램이 나오고, 그 다음에 뉴럴 랭귀지 모델을 이제 N그램을 좀 향상시켜서 만든 건데, 대표적으로 이제 저번에 렉처 3에서 봤던 픽스드 윈도우를 다시 꺼내와서 이걸 어떻게 랭귀지 모델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, 그 다음에 뉴럴 랭귀지 모델 중에서 RNN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갑니다. 일단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는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 예측을 하는 모델이고, 단어 간의 관계를 확률로 표현하는 그런 모델입니다.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단어가 뭐 1부터 t까지 쭉 있는데, 그러면 1부터 t까지 그러니까 주어졌다고 하면 다음에 나올 t 플러스 1의 단어 나올 그 확률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게 바로 랭귀지 모델입니다. 그래서 그냥 이 단어 하나하나마다도 확률을 부여할 수 있지만 어떤 텍스트 전체에도 확률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얘는 그냥 t 플러스 1에 대한 확률이지만, 얘는 밑에 있는 그림은 혹시 제 마우스 커서 보이시나요? 네, 보입니다. 네,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부분은 1부터 t까지 전체에 대한 확률로서 그러니까 x1에 대한 확률, 그 다음에 x1이 나왔을 때 2가 나올 확률, 1, 2가 나왔을 때 3이 나올 확률, 이걸 다 카테시안 프로덕트로 곱해줘서 텍스트 전체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것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이제 통계적으로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N그램이 있을 것 같고,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저희가 다음에 볼 RNN과 LSTM, sec2sec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는 굉장히 저희 실생활에도 밀접한데, 뭐 텍스트 칠 때 이렇게 추천해주고 구글 치면은 밑에 연관 검색어 나오고, 이런 게 다 랭귀지 모델의 역할이고, 아래는 들어가기 전에 N그램을 보면, N그램이라는 거는 일단 앞에 있는 n-1개의 단어들을 고려해서 다음에 나올 단어를 확률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4그램 모델을 본다고 하면, 나는 학교를 갔다 하지만 내가 어제 해둔 숙제를 집에 두고 오고야 말았고는 다 무시가 되고, 이 파란색 부분인 나는 이제 선생님께 n-1개 단어만 고려를 한 다음에 다음 단어를 예측하게 됩니다. 근데 저희가 이걸 확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구해왔는데, 만약에 그 데이터셋에 장난친다가 굉장히 많이 보여가지고 이게 0.6이 나오고, 혼난다나 꽃은 되게 적게 나와서 확률이 더 적게 나오면 그 높은 장난친다가 여기 다음에 들어가게 되겠죠.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, 그냥 의미사항으로 또 파악이 가능하시겠지만 약간의 문제점이 보이죠. 그래서 N그램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확률론적으로 말고 통계적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방법인데, 전체 나온 숫자 카운트와 그 다음에 저희가 들어갈 집어넣을 단어를 포함한 카운트, 이거를 분수로 만들어서 통계적으로 추정을 합니다. 그래서
혼난다가 나올 확률은 나는 이제 선생님께 라는 나온 카운트와 그 다음에 선생님께 혼난다까지 나온 카운트를 이렇게 분수를 만들면 거기에 대한 이제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저희가 텍스트를 제너레이트까지 할 수 있게 되겠죠.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을 보고 빨간색을 예측을 하고 다시 예측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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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텍스트 제너레이션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엔그램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. 일단 글 전체적인 맥락을 알지 못하죠. 그리고 두 번째로 스파시티 프로블럼이 있는데 저희가 앞에 보셨던 이 함수에서 분자가 0이 될 수도 있고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분자, 즉 나는 이제 선생님께 이게 0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 나는 이제 선생님께 혼난다 라는 거가 훈련 데이터에 없으면 아예 그냥 분자 0이 돼서 확률이 0이 돼 버리겠죠. 거기에 대한 솔루션은 모든 단어에 아주 작은 수를 기본적으로 더해 놓으면 아주 델타라는 아주 조그마한 수를 더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어정쩡한 솔루션이 있고, 두 번째는 분모가 0이 되는 경우인데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이 아예 훈련 데이터셋에 없으면 저희는 이제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을 빼고 이제 선생님께만 검색을 해서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. 근데 솔루션이라고 하긴 하는데 좀 솔루션답지가 않죠. 좀 클리어하지가 않은데,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뉴럴 랭귀지 모델을 사용해 보자. 3강에서 다뤘던 픽스드 윈도우를 다시 갖고 옵니다. 이거는 첫 번째로 스파시티 프로블럼이 없죠. 저희가 봤던 이런 프로블럼이 없게 되고, 왜냐면 이 주변을 보는 거니까 데이터셋을 볼 필요가 없는 거고, 그 다음에 모든 단어를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.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점들이 있는데요. 남아있는 문제는 전체적인 문맥을 아직도 파악은 하지 못하죠. 왜냐하면 이 윈도우 사이즈를 엄청나게 늘리면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이 윈도우를 늘리다 보면 이 웨이트 값도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연산이 됩니다. 그리고 밑에 No Symmetry라고 써놨는데 요거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저희가 이 웨이트 매트릭스와 이 단어에 대한 매트릭스를 곱할 때 이 x1에 해당하는 단어 그 벡터와 그 다음에 웨이트가 곱해지면 이 E1 파란색은 무조건 이쪽만 곱해지게 되겠고 그 다음 단어는 두 번째만 노란색은 또 노란색에 해당하는 웨이트만 곱해지게 되겠죠. 그래서 저희가 이 단어에 대해서 전체적인 웨이트가 곱해지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또한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나온 게 시퀀스 모델인데 RNN이죠. 근데 이제 RNN을 랭귀지 모델로 혼동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. 랭귀지 모델은 그냥 랭귀지로서 사용한 모델을 말하는 거고 RNN을 저희가 랭귀지 모델로 자주 사용을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RNN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가 여기는 단어마다 다 있지만 얘는 하나의 가중치를 가지고 단어가 계속 바뀔 때마다 가중치가 똑같은 그 벡터 가중치가 계속 바뀌면서 들어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이 존재하고, 그리고 이전 시간의 결과값이 현재의 결과값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이게 또 여러 가지 레이어로 쌓일 수가 있는데 여기선 보이진 않지만, 그래서 이 한 레이어는 무조건 같은 웨이트와 같은 바이애스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문장이 길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. 이게 문장이 길어져도 이 전체 문장의 단어를 다 인풋 값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. 그리고 같은 가중치 벡터의 오래전 단어 정보도 이론상으로는 다 들어가 있게 되겠죠. 여기에 있던 단어 정보도 여기서 다 보일 수 있게 되는 거니까. 하지만 병렬 처리가 불가능합니다. 여기 있는 거와 여기 있는 거의 동시 계산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와야만 이 현재 있는 타임 스텝을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느립니다. 그리고 또한 이게 계속 가중치가 바뀌기 때문에 하나의 가중치에서
오래전에 있던 정보를 접근하기가 좀 힘들게 되겠죠. 그리고 여기 있는 처음에 시작하는 가중치는 보통 다른 저희가 모델이 있었다면 다른 걸 가져오겠지만 이 H1은 보통 제로 벡터로 초기 설정을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뭐 여기 있는 E1, E2 이런 거는 보통 어드2백에서 나온 그런 원합 벡터나 그런 게 되겠죠. 이 단어 하나에 대한 벡터. 이거를 이제 RNN을 트레이닝을 시킬 때 뭐 사실 뭐 다른 모델이랑 로스값 계산하는 거는 다 비슷비슷한데 여기서 나온 로스를 계산을 해서 다 로스 값을 더한 다음에 전체적인 로스를 구할 때는 평균 값을 내서 로스를 구한다.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다 대부분 머신러닝에서 비슷한 것 같고요. 대신에 조금 특이한 점은 인풋 값마다 다 y 햇이 있다는 거죠. 여기서 y 햇이 다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RNN의 조금 특이한 점인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텍스트 제너레이션 할 때도 RNN을 갖고 할 때도 이 y 햇이 다시 여기에 대한 인풋으로 들어가서 계속 이터러티브하게 들어가면 이 RNN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제너레이션이 가능하게 되겠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RNN에서 조금 다른 점은 또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조금 다른데 여기서는 여기서 마지막에 나온 가중치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DJDW를 하겠죠. DJDW를 하는데 요 DJDW와 DJDW와 여기 끝까지 있는 DJDW는 다 같게 되기 때문에 그냥 합을 구하면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한 리저트를 저희가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이는 영어 문장,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DJDW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전부 다 같다. 그래서 다 더한 게 백프로파게이션의 네, 백프로파게이션의 결과값이 될 거고 이거는 backpropagation through time이라고 말을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 랭귀지 모델을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, 평가 척도를 perplexity라고 하는 척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perplexity라는,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에 대한 perplexity는 그 테스트 셋에 대한 inverse probability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inverse probability 해서 나온 결과 값을 다시 그 단어 전체에 대한 걸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면 그게 바로 perplexity 값입니다.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한 perplexity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익스포넨셜에 넣은 거와 같은 값이 나온 거고,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perplexity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게 되는 거겠죠. 그래서 강의 자료에도 나왔는데 ngram이랑 뭐 다른 것들이랑 그 다음에 RNN을 비교했을 때 RNN의 perplexity가 훨씬 더 낮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RNN을 응용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을 다 아웃풋시켜서 다시 인풋에 넣는 텍스트 제너레이션이 있고, 이미지 캡셔닝, 그 다음에 감성 분석, document classification, machine translation, chatbot, 그리고 제가 조금 신기했던 게 저는 이걸 처음 들어봐가지고 authorship identification 있더라고요. 이 문서가 누가 쓴 문서인지 아이덴티파이 하는 그런 모델도 있다고 합니다. 사실 발표가 되게 짧았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짝 쉬어가는 그런 발표였던 것 같아서 이 정도면 거의 모든 정보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조금 재밌었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 뭐 텍스트 제너레이션 한 거에 대한 예시를 굉장히 강의에서 많이 다뤘었잖아요. 거기서 막 해리포터에 대한 것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거기서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. 저런 따옴표 같은 거는 처음에 열렸으면 나중에 닫힐 확률이 높아지나? 이런 것도 막 그렇다고 하시고, 뭐 그런 온점이나 느낌표 이런 것도 하나의 워드로 인식을 하는 건가? 그러면 그것도 그렇다고 하셨고, 그러면서 그런 이번 강의에서는 그런 학생들의 질문도 되게 귀담아 들으면 되게 좋았던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.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네, 도훈님 발표 감사드리고 혹시 디스커션 할 부분이나 아니면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. 없으신가요? 네, 전 없습니다.